그러면 이제 좀 한 가지씩 살펴볼까 네. 하는데요. 김현석 관장이 본인을 그 친일파를 미화했다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 이건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어제 일단 기자회견 보셨어요? 그 이후에 그 제가 뉴스로 비디오로 정리된 것들. 봤습니다. 예, 예.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독립기념관의 관장이라는 자리하고 학자로서의 오. 입장은 좀 다르다. 네. 근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좋은 곳인데 굳이 그런 그 진일파를 미화하거나 혹은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는 사람을 왜 거기에 앉힙니까? 그거는 그 사고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학문적인 신념하고 관장의 위치라는 거 다르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아분열 상태라는 거를 얘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네. 완전히 그 분열 상태라는 이야기. 근데 그것도 상당히 그 거짓말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마저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영혼이 없는 입장에서 그 관장이라는 입장으로 지금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로봇이 거기에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존신이라는 부분, 그게 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보고 아무래도 그 임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본질이 뭐냐,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 그리고 목표로 세우고 이 독립기념관의 모든 행사 그리고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사상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거는 학자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말 중에 얼과 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 얼과 혼이 다 담겨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본인의 학문적 신념도 중요할 것이고요.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그 의미도 중요할 것인데 이걸 그냥 분리해 버림으로써 나는 이거 다 분리할 거야 라는 마인드 자체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분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그쵸. 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역사관은 그 독립기념관하고 맞지 않는다. 예. 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버린 그런 고백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라고 물어서 본인은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일본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일본의 사도관산 그 둔재 때의 논리가 그랬고요. 그리고 2015년에 근함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일본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징용이라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예. 합법이었다라는 논리거든요. 예. 그것을 그대로 한마디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고 그때는 나라가 없었고 한국으로서는 그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이었다. 그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합법이었다. 그런 논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때 일본인이라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일본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 그 핵심은 선거권입니다. 선거권을 끝까지 일본은 주지 않았습니다.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주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일본인이라는 이름만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비름이 삼아서 예. 진병 그리고 진용 이것은 사실 그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서의 그 지금 말씀드린 선거권 같은 거 예. 모두 주고 일본인 실제 일본인하고 완전히 똑같다라는 입장이 있어야만이 목숨을 요구하는 진병이라든가 진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단시 그러니까 일본 법조계에서도 조선인이나 대만인들은 이름만 일본인이다. 진정한 일본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병이나 진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일본 법조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진용 못했어요. 진변도 못되고 그러니까 지원제였잖아요. 좀요. 근데 중간에서 그래도 좀 시험해가지고 중간에서 완전히 진병, 진용을 했어요. 예. 그러나 처음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집, 관, 알som 그리고 진용, 진용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상 그것은 그 이름만 네, 조금 네, 네. 바꿨을 뿐이지 예. 모두 간제였습니다. 그 이런 것을 그 신친일파들은 좋은 모집이었으니까 자유였지 않느냐, 자신의 그 자유 의사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관 알송이라는 것은 조선 전노부에게 맡겨가지고 그게 다 이 군에서는 50명, 이 읍에서는 5명 다 하루당 것뿐이니까 다 간제입니다. 이런 거 일본의 법조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런 분들은 일본인이었다.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그러니까 탄시 진병이나 그 진영 그거 그 간 것은 다 어쩔 수가 없었던 일본인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미였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거든요. 아니 만약에 본인이 이걸 진짜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말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선거권도 없었고 모든 면에서. 일본인과 같이 동등하게 누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그러한 산세한 부분은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일본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일본 그 국민으로서의 당신은 시민이라고 했죠. 예. 일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일왕의 아이들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 할 때는 권리가 다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으로서의 그냥 하나의 국제적인 산식이자 논리예요. 예. 거기서 벗어나 있는데 그냥 이름만 일본인이었다. 네. 이거만 이야기하면서도 한국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김관장이요. 정부 그 수립을 1948년으로 주장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그러면 1945년이냐 48년이냐라는 질문에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945년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해놨단 말이에요. 뭔가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뭔가 여론을 이렇게 눈치를 봐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곤란하니까 1948년이라고 말해버리면 역시 공국조를 주장한 거 아니냐. 예. 더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말을 조금 살짝 바꿨다. 그 정도의 차원은 아닐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뉴라이트인가요, 아닌가요?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은 뉴라이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뉴라이트인데 자신은 아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라는 그 이미지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자신은 아니다.
그러나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다 뉴라이트다. 그러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장을 봤을 때는 뉴라이트 이미 확실하다. 뭐 자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 90%까지는 뉴라이트가 아닐까. 예. 그래서 뉴라이트 쪽의 주장을 일부 조금 완화시킨 이야기를 조금 하기도 해요. 독립기념관장 자리를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 뭐 아까 갔던 것도 그렇죠. 제 학사적인 신념하고 관제한 자리는 다르다라든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공극이라는 것은 1919년부터 45년 사이에 쭉 준비되어서 공극이 되었다라든가 이게 좀 뭐라 할까 완화시킨 뉴라이트 사관 그러니까 48년 공극설 이곳을 직접 말하며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약간 좀 완화시키는 그리고 김그하고 이승만을 그 공극의 아버지로 두 사람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표르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진실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인지는 그거는 대단히 막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역시 한마디 우리는 그때 일본인이었다. 나라는 또 없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안중근이나 또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또 윤봉길도요. 나라가 없는 데서 그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는 모두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나라는 없었고 그 사람들의 행동은 일제라는 그때 우리 한국도 일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벗어난 위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두 탄시 조단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광복절에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해 주셔서 정한기라는 사람이 반일 종족주의 저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을 비판하는 책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테러리스트 김구.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인들이 환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이다. 를 비롯해서 김구를 두고 민족의 구원자, 자유와 통일의 메시아라고 환상하고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무릇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김구냐 이승만이냐 막 이러한 논쟁들이 좀 있잖아요. 그때 사실상 1948년 5월에 있었던 남한에서 있었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김구 선생님하고 그 전당이 참여했더라면 김구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의 시각으로서는 이승만은 원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좀 탄시의 신념으로 좀 뭐라 할까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러한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김구 선생님이 나왔었어야 했다라든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김구라는 사람이 장애물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우기 위한 논리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뉴라이트의 지금 어떤 흐름이 있어가지고요. 뉴라이트의
사상이나 신념으로 나라를 완전히 그 가로챈다. 말하자면 그 층의 하나의 그 작업이다. 네. 앞으로 계속 이게 본격화가 될 것이라고 또 그 윤봉길은 한 사람만 노린 것이 아니라 예. 복수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테러를 감행한 그러한 그 안중근의 몇 배나 되는 테러리스트라든가 일본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다 나올 거예요. 한국에서 예. 기타 모든 그 활약함 네.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예.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가들을 끔찍한 테러리스트로 다 바꿔나갈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본격화될 그 시작이 바로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다. 라는 저는 보고 있고요. 끔찍한 얘기네요. 예, 그거는요. 뭐 저는 배후에 일본에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일본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다. 물론 아직 증거는 없고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팩트이거든요. 2002년에 일본에서 어떤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속에서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일본의 그 극우 여성 그리고 후르타 히로시라는 역시 극우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이야기가 2002년이에요. 책 제목이 뭐죠, 그게? 제가 책 너무 길었어요. 네, 조금 네, 네. 기억이 정확하게 나오지 예. 않는데 아무튼간에 이거 일본 극우들의 대담집이에요. 대담집. 근데 뭐 제 유튜브에서도 이거 예.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2002년이니까 노무현 정권이었거든요. 노무현 같은 그 정권이 남한에서 생기면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남한 세력층 그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 그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진보계였기 때문에 예. 진보계 인사들의 전략이나 사상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일본 쪽에서 포섭한다면 노무현을 비롯한 그러한 그 한국의 좌파 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그게 2002년이고요. 예. 시작하겠다라고 일단 대담은 끝났고 뭐 이거 우연인지 모르지만 2007년 그 이명박 네네. 정권을 그 지원한 사람들 중에 대단히 큰 부분은 뉴라이트였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시작된 거죠. 이 시크라이 요시코, 히로시, 사쿠라이 요시코, 후르타 그리고 히로시. 예, 히로시 학자 이 두 명은 일본 안에 어떤 굉장한 세력이에요. 세력이 예. 사쿠라이 요시코는 그 지금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일본 자민당의 전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금미회의라든가 그런 것이 유명하지만 사실상 일본 자민당 우파의 모든 전신적인 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연구소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입니다. 일본은 그러한 연구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한국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하는 부분이 많지만 일본은 그러한 연구소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치가들이 100% 활용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 작업이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시는 거고 그럴 만한 증거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대담집을 통해서도 나왔고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2007년에 이제 뉴라이트가 대거 등장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대학교 2004년도 시절에 총학생회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뉴라이트 용어가 이제 그때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움직임들이 그때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무슨 단체지라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고